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에 송전선로까지 구분했죠.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로 해석을 했었고, 그 다음 내용은 우리가 계통을 다루다 보면, 전력을 다루다 보면 중성 접지 방식도 배워야 되거든요. 중성 접지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이거 변압기죠. 변압기 Y기압선. 근데 중성점 나오죠. 중성 접지라는 게 여기 선을 끌고 와서 땅에다가 이렇게 연결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접지의 정의는 뭐냐? 접지, 그라운딩이란 게, 접지라는 게, 계통에서 접지는 변압기 중성점과 요 지점, 그죠? 네, 중성점과 대지, 땅 사이를, 대지간을 어떤 회로로 연결하는 것, 이게 중성 접지의 정의예요. 지금처럼 연결한다는 얘기죠. 연결하는데 중간에 임피던스, 바로 연결하는 게 임피던스 집어넣죠. 그 임피던스 집어넣은 값에 따라서 임피던스 자체를 딱 안 시키고 다 단락시키면 직접 접지. 이때는 임피던스가 0이 되는 거고, 그죠? 아예 전선으로 연결시켜버리는 게 직접 접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저항을 집어넣으면, 여기다 저항 R을 집어넣으면 저항 접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리액터, 즉 인덕턴스 L을 집어넣으면, 인덕턴스는 J 오메가 L로 표현되죠. 그러면 리액터 접지. 그 다음에 비접지라는 건요. 비접지라는 건 임피던스가 무한대. 무한대는 건 개방시켰다는 얘기야. 여기를. 연결을 안 했다는 얘기야. 연결을 안 하면 접지가 아닌 거 아닌가요? 이것도 접지 방식에 속해요. 접지를 하지 않았다 뿐이지 비접지에 속하는 거죠. 그러면 접지라는 게 변압기 중성점과 대지간을 연결하는 건데 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할까요? 그냥 한 가지로 하면 안 되나요? 직접 접지 한 가지로 하면 안 되나요? 이게 있어요. 계통에는 반드시 사고가 생겨. 가장 흔한 사고가 뭐냐면 이렇게 어느 한 선과 땅에 닿는 일선 지락사고야. 일선 지락사일 때 접지 형태에 따라서 계통의 특성이 바뀐다 이거죠. 그래서 일선 지락사가 생겼을 때 우리가 계통을 생각해서 그때그때 따라서 직접 접지, 때에 따라서는 저항 접지, 때에 따라서는 리액터 접지 또는 비접지, 이렇게 여러 가지 접지 방식으로 우리가 접진을 하는 게 계통에서 다루는 중성 접지의 종류예요. 이런 자세한 특성들은 제가 본 수업 시간에 해드릴 거고, 접지 방식이라는 게 이렇게 네 가지가 있구나 정도 파악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유도장애라는 게 있어요. 유도장애. 유도장애는 뭐냐면 첫 번째 정전 유도장애. 유도장애가 뭐냐면 이쪽은 뭐예요? 철탑이잖아요. 철탑에 전력선이 있는 거죠. A상, B상, C상. 3상 쓴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A상의 전압, 얘는 B상의 전압, 얘는 C상의 전압 걸려 있는 거죠. 그 주변에 통신선이 지나가는 거지. 통신선이 이 철탑에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면 괜찮아요. 어차피 여기까지 영향을 안 미칠 거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땅이 요 가격이 만만치 비싸거든요. 그러면 철탑이 지나가면 통신선은 그 옆으로 지나가는 게 보통 일반적이죠. 그러니까 거리가 너무 짧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짧다 보니까 여기에 자꾸 어떤 장애 현상이 생기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유도장애 정의가 뭐냐? 우리가 유도장애의 정의는 우리가 유동의 장애란 것은 우리가 전력선은 설치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가 전력선과 통신선 간에 그죠? 떨어진 거리, 이격거리가 너무 근접돼서 충분하지 못할 때 전력선에 의해서 통신선에 어떤 각종 장애를 유발시키는 것, 이게 유도장애 정의예요. 그 다음에 유도장애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저 그러면 봤더니 정전유도죠. 예. 정전유도장애란 게 있고 또 하나는 전자유도장애란 게 있다. 그럼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뭘 배워야 돼요? 정전유도장애하고 전자유도장애 두 가지를 배워야죠. 아셨죠? 그 결국에는 유도장애가 생기는 이유가 통신선하고 전력선하고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결론은. 그럼 가장 좋은 어떤 대책은요, 뭐니 해도 전력선에서 통신선을 멀리 떨어뜨리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정전유도가 왜 생기느냐, 원리. 얘 전력선 A상이잖아. 극판이죠. 얘 통신선이잖아요. 극판이잖아. 이거 등가로 그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등가로 그리면 제가 앞에도 그랬지만, 극판 있고, 그죠? 면적 S메타지를 갖는 극판이 있고, 여기에서 또 극판이 있는 거죠. 얘가 전력선. 이쪽이 전력선이고, 전력선 극판. 그 다음에 얘가 통신선이야. 거리가 가깝죠. 그죠? 어떤 면적이 있을 테고, 요 사이에 이 거리가 짧아요. 이게 멀면 괜찮은데 짧아. 그 다음에 공기층 있잖아요. 유전율. 그러면 앞에서 나왔지만 C는 D분의 입실론 S죠. 정량 C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극판의 극판이니까 여기서 상호 용량 CA가 생길 테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상호 용량 CB가 생길 거 아니에요. 당연히 여기서도 또 이렇게 CC라고 하는 상호 용량이 생길 테고, 전력선과 통신선 간에 CA, CB, CC가 생기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고 통신선 내에서 대리 사이로 대용량 CS가 생기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요 회로 통해서 전류가 흘러갈 거 아니야. IA, IB, IC. 흘러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가겠죠. 그러면 얘가 절점이 생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회로 때 했던 KCL. 회로 때 했던 KCL이 뭐죠? 어떤 회로에 유입하는 전류와 유출한 전류의 합은 같아야 된다. 그럼 유입하는 전류 IA 플러스 IB 플러스 IC는 유출한 전류 IS하고 똑같아야 된다. 아셨죠? 요 KCL 방정식을 푼 게 바로 요 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통신선의 정전 유도 전압 EM이 몇 볼트가 형성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기사 공부할 때는 요 식에서 이 식이 어떻게 하는가 유도까지는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아시겠죠? 네. 그 유도 같은 건 하면 안 돼요. 자, 어쨌든 전력선에서 통신선을 이런 정전 유도점이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자, 저 공식 외우는 방법 내가 본 수업 때도 하겠지만은 식이 언뜻 보면 되게 복잡해 보이죠? 복잡한 게 아니에요. 자, 분자 루트 씌운 다음에 순서대로 CA에 CA-CB. 첫 번째 항은 어떻게 됐습니까? AB.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엇갈려서 이번에는 AS니까 B부터. 그러면 CB-CC. 그죠? 계속 반복적이에요. 그러면 끝의 식은 이제 CC에 CC 마이너스 다시 역으로 CA. 계속 A, B, C 수로 가면 되는 거죠. 분모는요. CA, CB, CC의 통신선에 있는 대용량 CS까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성간전압 루트 3분의 V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본 수업 때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은 정전 유도 발생하는 원인은 요 CA 값, CB 값, CC 값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요 식의 구성을 보세요. CA-CB, CB-CC, CC-CA잖아. 그럼 우리가 앞에서 뭐 배웠어요? 연가란 거 배웠죠. 연가 목적이 뭐였어요? CA 값하고 CB 값하고 CC 값을 똑같이 맞추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연가를 CC에서 CA, CB, CC를 똑같이 맞추게 되면 이거 뭐가 돼요? CA하고 CB가 똑같으니까 얘는 계산하면 0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얘도 뭐가 돼요? 얘도 0 되겠죠. 얘도 0 되겠죠. 결국엔 얘가 전부 다 0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유도 전압은 몇 볼트 나와요? 0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0볼트가 나온다는 얘기는 유도 현상이 없어진다는 얘기거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요. 두 번째 내용은 이제 전자유도.
전자유도도 그림은 똑같아요. 전력선 있고 통일선이 있어요. 단지 틀린 점은 뭐냐? 전류가 흐르는 거야. A상 전류, B상 전류, C상 전류. 그러면 통일선에 왜 전자유도가 생기느냐? 여러분들 전자계약 시간에 어떤 도체의 전류 I가 흐르면 암페어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전류가 엄지 방향으로 흐르니까 나머지 손가락 방향으로 뭐가 생긴다? 회전하는 자기장이 형성된다. 자석 파이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전류하고 파이 관계를 나타내는 게 뭐예요? 즉 인덕턴스 파이는 Li잖아요. 자기약 때 이거 비례상수 L을 갖다가 인덕턴스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인덕턴스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인덕턴스는 L은 I분의 파이에서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뭐야? 전자계약 법칙에 의해서 암페어 법칙에서 전류가 흐르면 반드시 그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더라. 그럼 얘도 전류가 흐르니까 이 주변에 반드시 자기장이 생기겠죠. 그죠? 만약에 전류가 들어간다 그러면 자기장이 어떻게 생기겠어요?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 여기서 A상에서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B상에서도 또 자기장이 이렇게 나오고 파이 B. 그 다음에 C상에서도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파이 C가. 그러면 통일선은 이 자기장 영향을 계속 받는다는 얘기죠. 이해되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자기장 때문에 생기는 유도전압이 EM 이꼴 마이너스 J 오메가 ml의 3상 IA, IB, IC 이거 갖다가 우리가 풀었으면 3배 I0 3배 I0는 제가 본 수업 때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철탑에 있는 전력선이 지나갈 때 그 주변에 통인선이 근접 설치되면 그 통인선에는 반드시 C의 영향이거나 자기장의 영향받아서 정전 유도 현상, 전자 유도 현상이 생길 소지가 당연히 다분히 있더라 이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계통의 안정도란 것도 있어요. 자, 안정도란 게 뭐냐? 일단 기본적으로 저 칠판에 안정도란 용어가 나오죠. 안정도. 안정도를 영어로 표현하면 스테빌러티예요. 스테빌러티. 스테이블한 게 안정하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죠? 스테빌러티. 그러면 계통의 안정도란 게 무슨 뜻이냐? 이거요. 우리가 어차피 전력계통은 전력을 생산한 곳은 발전소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송전소를 통해서 전기를 보내주죠. 그러면 전기를 보냈으면 우리가 부하해서 전기를 써야죠. 그러면 전기는 발전소에서 공급하고 그 다음에 송전소로 배전소에서 수송을 하고 보내주고 그 다음에 부하에서 이 전기를 소비하거든요. 그럼 우리 부하 입장에 보면 끊임없이 전기가 들어와야 돼. 그죠? 이렇게 안정도라는 거는 전력계통의 어떠한 상태에서, 상황에서도, 어떤 운전 조건에서도,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전격전압, 계통전압, 그 다음에 전격주파수 60Hz 끊임없이 전격전압과 전격주파수의 전력이 중단 없이 공급되는 것, 공급하는 것 이거 갖다가 우리가 계통의 안정도는 우수하다. 그러니까 한전의 임무는 끝났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도 쉽게 표현하면 한국전력에서 할 역할을 충실히 다했다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뭐 별거 아니네요. 별거 아닌 게 아니고 계통이란 거는 지금 이 계통이잖아요. 그죠? 계통이란 건 변화무쌍해.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발전소에서 전기 보내줘서 우리가 소비 전력을 쓰고 있잖아요. 아주 편안한 상태죠. 계통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죠. 이때를 안정도를 뭐라고 그러냐? 정탄정도.
요 정태란 말이 정상 상태. 지금처럼 정상 상태. 사고화제가 나지 않은 정상 상태. 정상 상태 영어로 우리가 스테이디. 안정된 일정한 스테이트 상태. 근데 이것까지 암기할 필요는 없고 정탄정도는 정상 상태일 때의 전력 공급 능력. 이게 정탄 정도. 그럼 이 상태는 정상 상태야. 그 다음에 과도한 정도는 뭐냐? 이거는 과도 상태. 과도 상태라는 게 뭐냐면요. 과도 상태가 얘가 어떤 사고 발생. 지금 개통처럼 어떤 사고가 생겼어. 사고 상태 아니면 부하의 급격한 변화. 갑자기 부하가 늘어난다든가 우리가 감당 못할 정도로 부하가 증가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뭐요? 과도 상태. 그때 안정도가 과도한 정도. 그 다음에 그러면 개통의 안정도는 정상 상태, 과도 상태, 그쵸? 그게 정상적인 상태 아니면 사고 났을 때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공부할 때는요, 개통의 안정도 공부할 때는 정탄 정도, 동탄, 과도한 정도밖에 없었어. 근데 최근에 이 동태한 정도라는 게 새롭게 등장했어요. 동태는 건 뭐냐면 동적 상태야, 동적 상태. 그러면 동적 상태가 뭐냐면 동적 상태 표현하면 다이나믹이에요, 다이나믹. 여러분 다이나믹이라는 말 들어봤죠, 많이? 다이나믹 스테이트. 아주 능동적인 어떤 상태다 이거지.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어차피 전력을 공급한 곳은 발전소죠. 발전소에서 전력 공급할 거 아니야. 어차피 전력 공급이 많아야지 안정도가 좋은 거거든요. 근데 수십 년 전에 초창기 때 발전기는요, 그때 제작 기술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지가 못했어. 그냥 전기를 단순히 내는 정도밖에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발전기에서 어떤 성능이 떨어진다든가 어떤 증기가 새어나간다든가 발전기 어떤 축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발전기의 능률은 확실히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 어떤 효율, 성능을 딱 올릴 방법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때 만들어진 발전기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됐다는 얘기죠. 우리 지금 쓰는 휴대폰, 지금 여러분들 쓰는 그 이동전화기 휴대폰은 안에 상당히 기능이 여러 가지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그 어렸을 때 전화기 처음에 나올 때 이제 아버님들이 들고 다녔던 전화기는 지금보다 훨씬 컸어. 이만했어요. 그죠? 아마 아주 젊은 층들은 그것도 생소할 거야. 처음에 나왔던 전화기는 좀 컸어. 거의 무전기처럼 생겼어요. 그 다음에 그 전화기는 전화기 용도밖에 안 됐어. 그죠? 그냥 통화하고 그 정도. 문자도 못 보냈어요. 그냥 통화만 됐어. 그랬다가 이제 개발되면서 문자가 보내고 할 수 있게끔 이제 성능 개발이 된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인터넷까지 되고 모든 기능을 할 수 있는 스마트폰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쓰는 발전기도 엄청나게 발전했단 말이야. 기술 개발이. 근데 예전에 처음에 등장할 때 발전기는 성능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 그러니까 오로지 발전기 힘으로만 계속 전력 공급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최근의 발전기는요, 발전기 만드는 기술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 발전기에다가 특수한 장치들을 갖다 설치했어요. 그게 뭐냐면 AVR. AVR이 뭐냐? 이게 뭐의 약자냐면 A가 오토매틱. 그 다음에 V가 볼테이지. R이 레귤레이터. 우리 말로 해석하면 오토매틱 자동. 볼테이지 전압. 레귤레이터 조정장치. 그래서 AVR 장치가 뭐냐면 자동전압 조정장치야. 무슨 뜻이에요? 발전기에다가 AVR 장치 설치해서 전압을 갖다가 자동으로 조절 수 있는 기능을 붙인 거지. 그러니까 발전기 전압이 더 이상 안 떨어지는 거죠. 전압 조정해버리니까. 그 다음에 조속기. 이 조속기가 뭐냐면 속도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거든요. 근데 옛날 조속기는 기계식 있었어, 기계식. 근데 요즘 조속기는 전부 다 전자로 바꿔서 전기식으로 바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만큼 속도 조정이 더 빨라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AV 장치가 조속기 붙이면 발전기 성능이 더 좋아지겠죠. 그게 뭐냐면 다이나믹, 동적 상태. 발전기도 동적이 무슨 뜻이냐면 동적, 다이나믹이 무슨 뜻이냐면 발전기도 개통변에 따라서 같이 움직여주더라 이거지 막. 전력의 공급이 부족하다 그러면 막 올려버려. 전력이 부족할 것 같다 그러면
발전기에 출력을 많이 내는 거야. 그런 성능이 좋아졌다 이거지. 그래서 그 안정도를 우리가 동탄정도. 자, 그래서 이번 입문 시간에는 계통의 안정도의 기본 개념, 이제 본문 시간에는 이걸 갖다가 좀 더 자세히 다룰 거예요. 그래서 안정도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개념만 잡으시면 돼요. 이 정도만 해도 안정도 충분해요. 개념 잡기에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안정도는 전력 공급을 아무런 이상 없이 공급하는 능력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내용이 이상전압. 이상전압은 뭐예요? 말 그대로 이상한 전압이야. 그러니까 평상시에 없는 전압이야. 이상한 전압이 왜 생기느냐? 지금 여기가 송전소로 있잖아요. 근데 송전소는 지금 보듯이 땅 위에 기후 조건에 노출되어 있잖아. 그럼 외부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야, 조건에. 그러면 내운이 있어. 먹구름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내운의 세력이 크면은 방전해버리죠.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내격이죠. 벼락. 그럼 벼락이 딱 친단 말이에요. 그럼 전력선이 딱 맞았어. 그러면 전력선이 이 내운에 이 벼락에 맞아서 어떤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뭐냐? 전력선 바깥에 생긴 이상전압이라고 해서 이걸 외부 이상전압. 계통 바깥에서 생긴 이상전압이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여기 선로에서 땅으로 어떤 사고가 생겼죠. 선이 단 거야. 일선적 사고죠. 이거는 계통 내부 생긴 내부 이상전압. 그럼 이상전압의 종류가 뭐가 있어요? 외부에 생긴 외부 이상전압이 있고 계통 내부에 발생한 내부 이상전압이 있더라 이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상전압이라는 게 이렇게 평상시에 없던 새로운 이상한 높은 전압을 말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이상전압에는 외부 이상전압이 있고 내부 이상전압이 있더라. 그러면 이 이상전압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상전압을 방지하려면, 자, 만약에 내운에서 벼락에 내리쳤어. 그러면 잘못하면 이 상태라고 한다면은 철퇴에 맞든가 애자에 맞아 애자 깨지든가 송전선을 맞아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겠죠. 그러면 이거 갖다가 대책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가 위에다가 가공선을 띄워버려. 그러니까 이건 전력선 용도는 아니고 빈선이에요. 그러면 뇌격이 요 벼락이 전력선에 맞는 게 아니고 이 가공선에 맞겠죠. 가장 높은 곳에 때려치니까.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요 맞은 걸 갖다가 땅으로 방전시켜버리는 거야. 방전을 쉽게 하기 위해서 매설지를 설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공지선하고 매설지는 같은 조야, 한 조. 철탑에 이렇게 전선이 설치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 벼락으로부터 보호해줘야 돼요, 전력선을. 근데 어떤 벼락은 이걸 살짝 이상하게 피해가갖고 여기 맞는 경우 있어요. 이 가공지를 막는 효율이 한 97% 내지 98% 정도 돼. 그럼 거의 완벽한 보호죠. 근데 바꿔 말하면 100번 중에서 한 두세 번 정도는 1년에 두세 번 정도는 전력선에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거꾸로 말하면. 그죠? 2% 정도는 여기에 맞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가 치고 올 거 아니야. 벼락에 내려 치고 오겠죠? 그럼 요 변압기를 태워버리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설치하는 게 뭐냐면 피렉이란 거야. 그래서 이런 외부 이상제를 치고 왔을 때 변압기까지 못 가게끔 여기서 방전을 시켜버리는 것이. 그 장치가 뭐냐? 바로 피렉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본 수업 때 피렉이 하는 역할, 구비조건, 가공지선에 대한 내용, 매설지선 내용, 뭐 애자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배워야겠죠. 그래서 이상전압에 대한 대책 세 가지 장치가 뭐냐? 가공지선, 매설지선, 피렉이. 요 입문 시간에 요 세 가지 종류만 좀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내용. 요 수업의 마지막이에요. 보호개전. 보호개전은 게 지금 이 그림이 뭔 뜻이에요? 이게 전원이야. 전기가 여기서 공급되는 거죠. 차단기 있어. 우리가 차단기도 배워야겠지. 지금 차단기 요 접점이 닫혀 있어요. 온 상태야. 그러면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전류가 흐른 상태에서 전력 공급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갑작스럽게 사고가 생겼어. 그러면 사고 생기면 이 사고를 갖다 빨리 없애야 돼. 사고 안 없으면 얘가 막 발전기까지 치고 갈 거 아니에요. 사고 여파가. 그죠? 그럼 차단기를 빨리 열어야 돼. 이 차단기라는 게 사고 나면 딱 끊어버리겠다는 얘기거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사고 났을 검출하는 검출기가 있어야 돼. 그게 뭐냐면 CT하고 PT예요. 이것도 다 수업 시간에 할 거지만 이 검출기가 이 사고 전류하고 전압을 검출해.
거기 얘가 어디 보내주면 보호계정기 보내줘요. 그럼 보호계정기가 판단하는 거야. 지금 사고 났는데 내가 빨리 끊을 거냐 말 거냐. 사고냐 아니냐. 그럼 얘가 판단하는 거야. 아, 그래서 지금 사고 나서 사고 전력 흘러들어오구나. 그럼 얘가 판단해서 빨리 끊어야겠다는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럼 얘가 이제 어디로 보내주냐면 신호를 트리코일로 보내줘. 트리코일은 이거는 뭐냐면 트리코일에서 이건 여자 코일이에요. 그러면 트리코일에 전류 걸리면 얘가 전자석이 돼버려. 자석. 그러면 자석은 외부에 있는 근처에 있는 금속재를 땡기잖아요. 그럼 얘를 갖다 땡겨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트리코일에서 전류가 흐르면 얘가 전자석 되면서 차단기 접점을 갖다 땡겨버리는 거야. 아셨죠? 그러면 차단시켜버리는 거지. 이 밑에는. 그 밑에는 정전이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사고 났으니까. 여기상 더 이상 사고 파급이 안 되게끔 막아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바로 보호계정 시스템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본문 시간은 좀 더 자세히 다루겠죠, 제가. 자, 이래서 뭐 제가 본 수업 때는 좀 더 충실하게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입문이잖아요. 입문이란 건 제가 목표가 뭐냐면 전기를 우리가 조금 더 친근감 있게 와다보자. 좀 전기란 게 사실 일반 사람들은 좀 생소한 분야거든요. 좀 어렵죠, 사실 전기가. 그 어려운 전기를 우리가 수업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학습을 하기 전에 미리 한번 워밍업식으로 조금 더 친근감 있게 와다보자. 그래서 제가 해드린 요 입문과정 3강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전력과학에 전력과학 공부할 이거고 그래도 전기가 해볼만 하구나. 약간의 어려움 점이 약간 해소되면 우리 입문 강의는 목표가 달성을 한 거죠. 제 목표가 그거니까. 이 수업의 목적은. 그러니까 본 수업하고 일반 사람이 전기를 모르는 일반 생소한 사람들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게 입문 강의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 입문 강의를 통해서 이제 본 수업 때 여러분들 좀 더 기초 지식이 뒷걸음이 될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해드린 거 다시 한번 요거 반복 수업 들어가면서 좀 전기에 대해서 친감을 느끼면서 용어 같은 거, 그죠? 예를 들어서 보기전기, 사고, PT, 뭐 CT, 트리코일, 차단기. 사실 일반 사람들한테 차단기, PT, CT, 사고, 보기전기 이게 전부 다 생소한 말들이잖아요. 그래서 입문 강의 통해서 이런 생소한 용어들까지 여러분들이 좀 접해놓으면 훨씬 더 수업 듣기는 본 수업 듣기는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 자, 이런 판단에서 제가 입문 강의를 만든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럼 입문 강의에서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전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익숙했으면 계속 이어서 이제 본 수업 들어가면서 이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하면서 실력을 좀 높이세요. 그래서 전력과학에 대한 입문 강의 3강 짤막하게나 내가 이 정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전력과학 입문 강의 수업 마치고요. 또 다른 과정에서 입문 강의에서 또 뵙기로 하자고요. 자, 수고했습니다.